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사 구종욱입니다. 보험 영업의 정석 컨설팅 킬링 포인트. 이번 시간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보험 리모델링 포인트 중에 하나인 보장 금액을 키우는 화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보험시장 보험 리모델링 황금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경기가 어렵죠. 소비자분들이 지갑을 닫습니다. 보험 가입하기 어렵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는 보험을 유지하기 어렵다 보니까 보험을 조정합니다. 어떤 보험이 좋은지 나쁜지 모르니까 컨설턴트 분들을 찾고 있죠. 니즈 환기가 굉장히 쉽게 됐다라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 2011년도부터 대한민국 보험시장은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보험사들이 유병자 보험시장을 열었고요. 더 나아가서 좋은 상품들을 계속적으로 만들어냈다. 결국 소비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함이죠. 여기에 최근 보험 리모델링 시장이 어떻게 보면 격화되니까 엄청 경쟁 구도가 만들어지고 여기서 말도 안 되는 이제 포인트들이 나오죠. 예를 들자면 뇌혈관 질환 진단비라든가 혈청심장 질환 진단비 가입 금액이 굉장히 높아지고요. 또 스코어링이 낮아진다거나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기타 심장 질환 진단비 같은 것들이 나오고 일반암에서 갑상선암이 다시 돌아오는 이런 현상들이 이제 시장에 만들어져서 황금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보장 컨설팅, 리모델링 할 때도 이 포인트가 가장 중요한데 보장 금액과 보장 범위와 보장 기간입니다. 이 세 가지 포인트를 갖고 당연히 컨설팅을 해야 되고 또 리모델링도 해야 됩니다. 일단 컨설팅의 핵심 포인트는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험료가 제일 핵심이 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컨설팅 포인트, 보장의 크기를 크게 하고 보장의 범위를 넓게 하고 보장 기간을 길게 하게 되면 결국 보험료는 같이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보험료와 보장 세조건 간의 이 비례관계를 우리가 알고 컨설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다 벤츠를 타고 싶지만 벤츠를 살 수 없다라는 거. 두 번째, 시간이죠. 과거 보험을 가입했을 때, 기존에 갖고 있는 보험을 가입했을 때랑 지금 보험을 리모델링 할 때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경제적인 환경부터 해서 가족 구성원도 바뀌었을 수도 있고 질병 사고에 대한 어떤 경험도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당연히 같이 반영을 해서 컨설팅을 해야 된다. 세 번째는 결국 이 모든 걸 종합해서 고객이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 대비 좋은 상품, 담보들을 구성해야 되는 거. 이것이 바로 진정한 컨설팅의 가치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오늘은요. 보장 금액을 키우는 컨설팅을 할 겁니다. 일단 보장 금액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많은 담보들이 있지만 일단 진단금을 높여라. 이게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그 진단금 중에 이제 사망 보장 컨설팅을 할 때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세 번째 수술 입통 같은 담보들을 컨설팅할 때 어떤 포인트를 갖고 근거를 제시하면 좋은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진단금 같은 경우는 단편적으로 부족하다. 크면 좋다. 이런 얘기들은 이제는 좀 지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보험금을 높였을 때 결국 보험료를 더 지불해야 되거든요. 그거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좀 부각시킬 필요가 있고요. 사망보장 컨설팅을 할 때는 많이 실수하는 게 이제 너무 지적을 하는 거죠. 이거 너무 부족하다. 이거 갖고는 택도 없다. 처자식의 부채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때는 조금 현실적인 거 그리고 지적이 아닌 인정하는 컨설팅 요런 이제 화법들이 좀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수술 입통 같은 경우는 이제 최신의 의료 트렌드 또는 치료 기술 이런 이제 상황들을 잘 반영해서 컨설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보장 금액을 키우는 것 중에 이제 진단금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보장 금액을 높여라? 이제는 잘 안 먹히겠죠. 당연히 보장 금액 높이는 만큼 보험료 올라가니까요. 근데 보장 금액을 올리는 만큼 이거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굉장히 크다라는 이 부분을 저는 얘기를 잘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너무 좋은 게 이 중입자 치료 결과가 한번 나왔지 않습니까? 정말 비싸지만 그게 정말 비싼 게 아니더라. 여기에 실제 치료비가 5천만 원, 6천만 원 들어가지만 다른 치료를 받았을 때 치료 효과가 안 좋게 되면 실제 치료 기간이 길어지면서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고 여기에 또 경제적 부담이 발생을 하죠. 결국 치료 기간은 실제 내가 생업을 중단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데서 오는 이 경제적 손실도 얘기를 해야 되고 또 재발확률이 굉장히 떨어진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중입자 치료를 통해서 재발이 안 되는 부분 반대로 우리가 다른 치료를 받는다. 비싼 치료와
다른 치료를 받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재발, 이 재발이 또 만들어내는 경제적 부담, 이런 것들은요, 결국 엄청나게 손실을 더 발생시킬 수 있다. 그래서 처음에 치료를 받을 때 정말 좋은 치료를 받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게 비싼 게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가전제품으로 따지자면 싼 거 사면 뭐 10년마다 바꾸지만 좋은 거 사면 몇십 년 쓸 수 있다. 뭐 단순하게 이제 이런 방향의 컨설팅이고, 여기에 더해서 실제 앞으로 계속해서 좋은 치료 기술들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제도들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지만 전 세계 모든 의료 기술들을 만들어내고 또 신약들을 만들어내는 이런 기업들은요, 목숨을 걸고 더 좋은 치료 기술, 더 좋은 약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엄청난 자금이 투입이 되죠. 뭐 수천억, 수조 원이 들어갑니다. 결국 본전 뽑으려면 좋은 치료 기술들은 처음에 비쌀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최신 핸드폰 나오면 바꾸는 것처럼 기업은 여기에 집중을 하고 소비자분들은 이런 제품들을 선호하죠. 그래서 이 치료에서만큼은 큰 비용이 들어가는 치료들이 절대 아깝지 않은 치료다. 이런 얘기들을 좀 전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사망보장 같은 경우, 일단 고객님들 컨설팅할 때 저는 주로 여성분들이 경제권을 갖고 있어서 많이 만납니다. 그러면 남편분의 사망보험금이 부족한 걸 얘기할 때, 고객님 사망보험금이 5천만 원밖에 없으세요. 지금 사실 애 하나 키우는데 뭐 3억 넘게 들어가고 애 둘이면 벌써 6억이고 양육비가, 여기에다가 앞으로 양육비 물가 상승률에 지금 아파트에 있는 이제 부채 이런 것도 생각하게 되면 너무 부족하죠. 자, 이런 얘기들이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되레 더 큰 부담을 줍니다. 앞으로 들어갈 돈이 더 많으니까 나는 보험에 쓸 돈이 더 없어. 이런 식으로 뇌를 자극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보다는 저는 처음에 고객을 만나면 남편분의 보장 금액을 먼저 보여주지 않고 그냥 물어봅니다. 고객님, 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배우자님이 사망하게 되면 3천만 원 정도가 지급된다라고 합니다. 그럼 고객님은 충분하실까요? 뭐 충분하다고 대답하는 사람 없겠죠. 5천만 원은요? 그럼 1억은요? 그럼 2억 정도는 괜찮으실까요? 거의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5억 정도에서 저랑 합의를 합니다. 자, 그런데 고객님은 5천만 원밖에 없죠. 10분의 1만 준비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5천만 원밖에 없네요라고 지적하는 것보단 일단 본인이 5억이 필요하다. 본인은 10분의 1밖에 준비 안 돼 있다. 이런 식으로 인정하게 하는 방식이 필요하고, 사망보험금 몇 억씩 준비하라는 거 사실 쉽지 않습니다. 자, 영업해 보셨으니까 굉장히 공감하실 겁니다. 그리고 뭐 실제 사망보험금 준비금은요, 월 생활비의 70%, 남편이 사망을 했으니까 여기에 3년치 또는 5년치를 곱하고 부채를 더해주라고 합니다. 사실 부채 더해주는 것도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대한민국 4인 가족 보통 1억 5천에서 2억 5천 정도 나옵니다. 3인 가족은 한 1억 정도 중후반 나오고요. 그러면 이것도 준비하는 거, 우리는 부족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대한민국 사망보험금 준비금액 2,995만 원입니다. 굉장히 적죠. 여기다가 몇 억씩 준비하라는 거 현실적으로 굉장히 소비자한테 좋은 컨설팅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컨설팅, 결국 우리의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컨설팅은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3천만 원밖에 없는 분한테 5천, 7천을 만들어 드리는 거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실행이 됐을 때가 저는 더 현실적인 컨설팅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무조건 몇 억 이렇게 준비하는 것보다 이 정도가 필요한데, 이 자금이 왜 필요할까요? 결국은 가장의 유고시, 우리 배우자님께서 이 생활의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는 그런 자금인데, 이 자금은 단돈 100만 원, 1000만 원이라도 많을수록 좋습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좀 현실적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조기 사망에 대한 리스크, 그리고 사망보장 일반 사망으로 준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저는 실제 제가 영업해서 컨설팅할 때 저는 정기보험을 먼저 제안을 합니다. 정기보험을 제안하면 종신보험 대비해서 거의 9배 저렴합니다. 그럼 고객분들이 부담이 덜하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고객님의
불입 능력에 맞춰서 상품을 선택해 드립니다. 대부분 불입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정기보험을 제한하고 총 납입보험료가 뭐 수백 수천 나왔는데 결국 뭐 60세 때 이게 다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원금 회복 심리라는 게 있거든요. 일반 소비자가 금융상품을 가입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이 원금 회복 심리입니다. 요거를 너무 이제 자극하게 되면 뭐 우리가 이제 종신보험을 저축처럼 파는 불안전 판매가 만들어질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을 자각하면서 선택을 해야 되고 제가 컨설팅을 해드리는 거죠. 예. 그래서 최근에 뭐 종신보험, 특히 저해종신보험 같은 경우는요, 정기보험과 차액을 연금에 넣었을 때 좀 더 많은 적립금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 차액을 은행에 넣었을 때보다. 그래서 효율이 굉장히 높아져 있기 때문에 이런 상품을 잘 선택한다면 굉장히 효율적인 컨설팅을 제공해 드릴 수 있다. 전 이런 방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서울에서 이제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는 고객분들 만나면 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은 좀 가격이 많이 떨어졌지만 얼마 전 2021년도 말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2억에 가까웠습니다. 예, 일단 아파트 한 채 있으면 상속세 생각할 정도가 된다라는 거고 당장이 아니라 미래는 가격이 분명히 올라갈 겁니다. 물론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을 하겠죠. 그래서 실제 마포 레미안 프리조 33평형 아파트를 갖고 있는 분의 남편이 자녀가 둘이 있는데 남편과 그러니까 와이프와 자녀 둘을 놔두고 갑자기 이제 사망을 한 그런 사건입니다. 상속세가요 1억 1,600이 나왔습니다. 자,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드시나요? 서울에 아파트 한 채 갖고 있다고 절대 부자 아닙니다. 어렵게 부채를 떠안고 마련한 겁니다. 거기에다가 물론 이제 이 해당 데이터는 부채 없이 저런 이제 상속세를 계산을 했는데 실제 부채가 있는 상황에 상속세가 몇 천만 원 나오는 게 저는 훨씬 더 부담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갖는 첫 번째 충격은요, 당연히 이제 남편이 사망한 거에 대한 충격 말고요. 첫째, 내가 상속세를 내야 된다고, 이게 첫 번째입니다.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진 거죠. 두 번째, 부채가 있더라면요, 이제부터 저 부채를 어떻게든 갚아 나가야 됩니다. 어떤 부채죠? 일단 아파트에 있는 부채도 갚아 놔야 되고요. 이 상속세를 현금으로 내야 되는데 현금을 갖고 있지 않다면 결국은 대출을 받아서 내야 되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보험가입 금액이 1억 2천 되어 있으면 사망보험금 받아서 이 돈으로 상속세 내면 됩니다. 그런데 없다? 그럼 대출을 1억 2천 받아요. 한 달에 얼마씩 내야 되냐면 80만 원가량 내야 됩니다. 그런데 보험으로 따지자면 3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죠. 엄청나게 차이 나죠. 그리고 대출은 무조건 전액을 다 갚아야 됩니다. 근데 대출은 보통 균등상환으로 이렇게 갚아 나간다면 거의 2억 가까운 돈을 갚아야 되는데 보험은요, 보험료를 다 내도 60%밖에 안 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회비용이 주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험으로 상속세가 얼마 나올지는 모르죠. 근데 어느 정도 준비해 놓는다면 이런 충격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 고객이 이 부동산에 대출이 있었다라고 가정하면요,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남편이 사망을 했습니다. 전업주부입니다. 애가 둘 있습니다. 월 대출금으로 부동산 때문에 뭐 60, 70, 100 내고 있는데 상속세 내야 돼서 또 수천 대출, 1억 대출 받아가지고 또 대출 원리금을 또 내야 된다?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적은 금액이라도 좋습니다. 예. 준비를 조금이라도 해놓는 게 굉장히 좋은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자, 그리고 수술 입통원 컨설팅을 할 때 요즘은 수술 입통원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의학기술이 발달되면서 결국 기대 수명을 51년째 늘리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남녀 통틀어서 83.6세입니다. 근데 이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면 첫째, 조기검진 기술이 좋아지면서 이게 보장 범위를 확대할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초기에 질병을 발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많이 벌어지냐? 뭐 큰 질병으로 이어지는 것보다 초기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시기가 이제 소비자들한테 주어지는데 이때 이제 매우 중요하죠. 이 질병을 키우지 않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수술 입원에 또는 통원에 어떤 횟수가 굉장히 많아지고 이 부분들이 중요해진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의학기술 발달과 이를 기반으로 한 치료기술 발달, 그리고
검진 기술 발달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예전보다는 수술 입통원 이런 이제 치료 기술들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담보들이 준비되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소비자분들한테 이 부분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수술, 입원, 통원 이런 것들은 이제 정액으로 가입되어 있다 보니까 물가에 대한 상승을 해칭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반영해서 컨설팅을 하는 거, 그리고 수술, 입원, 통원 같은 경우는 반복해서 지급한다라는 부분이 진단금, 일반적으로 1회 안으로 지급하는 진단금과 다르니까 이 부분을 잘 적절히 소비자분들이 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수술금을 안내할 때도 이제 효율성을 많이 높여야 되죠. 저는 과거에 영업을 할 때 뭐 몇 대 몇 대 질병 수술비를 제한을 할 때 다빈도 질환 수술과 매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수술금이 다빈도 질환 수술을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으니까 저는 이걸 추천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고객분들이 굉장히 제 제안에 예스란 대답을 잘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근데 몇 대 몇 대 질병 수술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주요 1부터 20 이 안에 들어가는 것 중에 이렇게 매칭을 해본 겁니다. 제가. 그래서 되도록이면 백내장, 치액, 그리고 노년백내장 이 세 가지는 무조건 포함하고 있는 거. 거기에다가 공백이 없는 이러한 이제 몇 대 몇 대 질병 수술비를 제한을 한다라면, 즉 다빈도 질환 수술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수술비를 제한한다라면 굉장히 좋을 것이고, 그리고 실제 암 같은 경우도 이제는 어떻습니까? 수술보다, 그러니까 입원보다 통원이 훨씬 많죠. 한 병원의 데이터를 보게 되면 93%대 7%로 통원 치료가 많습니다. 물론 초기에는 당연히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그만큼 기술이 좋아지고 입원하는 기간이 짧아졌습니다. 그래서 통원비에 좀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중입자 치료도 통원 치료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담보의 필요성을 좀 더 부각시킨다면 훨씬 좋은 컨설팅 제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보장 금액을 높이는 컨설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저는 늘 리모델링은 지적으로 시작한다. 이게 좀 안타깝다. 그래서 보장 금액을 높여라. 이거는 보장 금액이 작지 않습니까? 보장 범위를 넓혀라. 보장 범위가 좁지 않습니까? 보장 기간이 늘려라. 이건 보장 기간이 현재 짧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요거를 좀 인정하는 방향으로 잘 컨트롤한다라면 좋은 컨설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보장 금액은 지적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잘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시간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